다들 조금이라도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재판되신 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들어오게 하시죠. 재판장님 그 식사 관련해서 5시까지 저기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 말씀해서 저희가 지금 주신문 사항을 확인을 했는데 오늘 야간까지 하더라도 다 끝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차라리 하는 데까지는 이따가 주신문 진행하고 날짜를 하루 더 잡으면 어떨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이따가 12월 1일 정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재판관 지금 얘기를 했는데. 뭐 증인 김봉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눠드린 그 신문 사항은 좀 양이 있지만 그 다른 재판에서 이번 주 월요일에 증언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예. 부분은 중복된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냥 아예 끝까지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끝까지 다 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재판장님. 일단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변호인 예. 추가적으로 유지원 변호사 또 예. 출석했습니다. 유지원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변호사님 추가로 출석하신 거 저희 조세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인께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주인께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인 재판되신 분 한 어느 정도 지금 하실 예정이시죠?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혹시 변호사님들께 그거 한번 다시 한 번만 여쭤보려고요. 혹시 12월 1일은 기일이 도저히 안 되시나요? 12월 1일. 지금 사실 재판이 예. 중요 증인들에 대해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예. 사실 재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 어려우시다. 예, 차라리 그냥 오늘 늦게라도 그냥 계속 그러실까요? 하시는 게 어떨까?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예, 그러면 6시 20분서부터 7시 20분까지로 식사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고 가급적 오늘 안에 마칠 수 있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좀 쌍방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재판장님 구승기 검사 출석했습니다. 구승희 검사님 어디 갔어요? 거기 계시는구나. 예, 구승희 검사님도 출석하신 거 재판장님 해놓겠습니다. 증인이 식사를 하려면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부대로 갔다가 와야 돼서. 그러면 그러니까 여인영 씨는 상관없는 증인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미리 알려주신 거죠?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구속된 증인인 경우에 그렇게 걸린다. 제가 참고해 놓겠습니다. 예. 그것까지. 예, 준비되셨으면 재판되신 분 절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예,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예, 시작하시죠. 예, 증인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차분하게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인영 외 3기록 순번 649번 4292쪽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포고령 위반 사건 수사라는 이 문구를 가지고 특검에서는 이 부분을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 증인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증인 지난 기일에 실제 포고령 실물은 보지 못했고 합참에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낸 사진만 봤다고 증언을 했는데 사실이죠? 네. 증인 그 포고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글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핸드폰 사진으로 뭐 슬쩍 본 건데요. 슬쩍 본 거기 때문에 포고령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죠. 그때 당시 상황은 그랬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고령 위반 이런 것은 계엄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메모했다고 보면 맞겠습니까?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같은 말을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메모는 말씀해 주십시오. 예, 메모는 그냥 메모일 뿐이고 제 생각 그냥 쓴 겁니다. 그냥 휘갈려서 쓰듯이.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거기다가 의미를 두고 법적인 의미를 두고 무슨 의미를 두고 해석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웃기는 겁니다. 지금 왜 그걸 그렇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주신문상 11항, 12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특검에서는 마치 이제 증인이 무슨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처럼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홍장원과 통화하기 전에 또 조지호 청장과 통화하기 전에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없죠. 지금 제 기억에는 뭐 여러 가지가 불분명합니다 지금. 통화 내역을 보면 홍장원 씨와 마지막 통화한 게 23시 6분, 밤 11시 6분이고 조지호 청장과 통화한 게 22시 한 40분경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그 이후인 23시 19분경, 00시 24분경, 46분경으로 나오거든요. 통화 내역상 명백하게. 그렇다면 그 이전에 무슨 지시를 위한 대통령의 전화가 없었던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증인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 기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부 안보폰이요, 경호폰이요. 그 기록에 대해서는 제가 일체 증언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증언을 거부하지만 객관적으로 이렇게 명확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 통화 기록, 경호처 통화 기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증언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검찰 측 질문에 김의원 장관과 대화 속에서 무슨 위치 추적 이런 부분이라기보다 워딩을 뭐라고 쓰셨냐면 이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다고 증언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질문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취지가 네. 김의원 장관이 구체적으로 무슨 위치 추적을 해라, 체포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증인의 기억으로는 이분들 어디 있습니까? 정도를 물었다고 아까 진술을 하셨어요. 네. 그게 맞는지 묻습니다. 그것도 제 그런 재판과 차- 관련돼 있어서 예, 증언 예. 거부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무슨 위치 추적이 아니고 동향 파악 차원 수준의 그냥 소재 확인 정도를 장관이 물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그 홍장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체포, 위치 추적, 통신 자료 확보는 사실상 법률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방첩사령관 입장에서 이 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뭐 군인 그러니까 방첩사 사령관으로서 체포라는 말이 뭐 입에 100건 안 100건 뭐 그게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고 뭐 구차하게 들릴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방첩 수사단들의 그날 행위가 뭐였냐는 것을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판장님, 왜 자꾸 그런 말씀을 제가 참 여기서 구차해 보이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정상적인 군사작전에서는 모든 것이 다 구두 명령이 내려가더라도 나중에 서면 명령으로 다 바뀌어서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그리고 참모회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기록에다 남기고.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검찰 가서 내가 저렇게 진술을 했는지 저도 다 계속 헷갈립니다. 구차한 변명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부하를 위한다는 생각 플러스 군인들의 명예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무슨 행위를 했는지 봐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체포죠, 무슨 위치 확인죠, 뭐 궁금하신 건 많겠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다 저거다 지금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왜?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그리고 그 이후로 너무나 많은 뭐 뉴스 자료 이런 거를 봐가지고 저도 헷갈려요.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도 헷갈립니다 지금. 그래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 부하들이 무슨 행동을 했냐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트집 잡히고 저렇게 말하면 또 저렇게 트집 잡히고 뭐 그럴 것이 뻔하기도 하고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제 말 한마디에 내 부하들이 실제 한 행동과 다른 쪽으로 또 비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 마당에 지금 뭐 대통령님 편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특검 편을 들겠습니까? 제가 누구 편을 들까요? 재판장님 제가 누구 편 들 것 같습니까? 이 마당에 대통령님 편 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특검 편 들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만약에 저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 편이 누구요라고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첫째, 저는 하나님 편이고요. 둘째, 저는 국민들 편이고요. 셋째,
저는 이제 사랑하는 전우들 편입니다. 그거 말고는 그 누구도 편들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말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 무슨 행위를 했느냐. 그거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그거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인영 외 3 기록 순번 649번 4292쪽 메모 지시하고 묻겠습니다. 위로 올려주세요. 맨 밑에. 네, 변호사님 마이크 좀 맨 가까이 좀 밑에 해주십시오. 증인이 이건 이제 12월 7일자가 생성일자로 돼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대통령은 선포 두어 번 정도 통화 상황 설명해드림 이렇게 작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증인이 그냥 메모했던 것이죠. 일관되게 그냥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쓴 메모에 불과하고 예. 저것을 제가 무슨 뭐 검증을 한 것도 아니고 지난 기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폰 통화 기록은 지난 기일 때 거의 처음 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메모가 맞는지 그 통화 기록이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지만 이 당시 상황에는 이렇게 기억이 돼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은 맞다는 말씀이죠. 그때 그냥 그렇게 썼겠죠. 이상입니다. 네. 네, 위원석 변호사입니다. 한 가지 예. 그 순번 649번 4292쪽 여인용 모바일 선별 자료 CD 일매 중 선별 메모 파일 출력물에 2024년 12월 6일 10시 58분 및 22시 13분경 메모 그걸 좀 제시하겠습니다. 예. 아까 예 검사님이 제주신문 할 때 이게 이 본문 내용 중에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준비를 위해서 소수 인원에 대하여 위치 확인 요청을 한 바 있음 이 문구는 증인이 대부분 메모들이 증인이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아무 의미 없이 쓴 것이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시잖아요. 뭐 그거 인정을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런 건 맞지만 뭐 사실이다 또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근데 검사님이 이걸 한꺼번에 나누지 않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사실인 것은 소수 인원에 대한 위치 확인 요청을 한 바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이지만 경찰의 수사 준비를 위해서 이 부분은 뭐 실제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고 수사가 계획된 바도 없는 부분인데 이게 경찰의 수사 준비를 위해서 저거 그 뜻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증인이 아까 제가 써놓은 메모를 각자 변호인은 변호인 측에서 검찰은 검찰 측에서 본인들 유리한 눈으로 계속 보시니까 지금 그렇게 보이신 근데 것 아까 같은데요. 그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검사님이 이렇게 쭉 얘기하고 이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증인이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저게 무슨 뜻이라고 지금 변호사님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증인이 계속 얘기하는 취지대로 소수 인원에 대한 위치 확인 요청을 한 아니요, 저 바는 앞에 있다. 경찰의 수사 준비 위해서를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그 위치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아까 검사님이 물어봤는데 그걸 시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지금 재반대 신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냥 저 변호사님들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쓴 메모를 그냥 각자 유리한 프레임으로 계속 보고 얘기하니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증인이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해서 묻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예. 지금 질문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그래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증인이 한 행동은 이 메모 중에 위치 확인 요청한 바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목적이 경찰 수사 준비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주어가 누굽니까? 경찰이 수사 준비를 하는 겁니까? 방첩사가 수사 준비를 하는 겁니까? 모르지만 이거 해석하면 방첩사겠죠. 방첩사가
경찰의 수사 준비를 위해서 소수 인원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증인이겠죠, 증인이나. 방첩사가 경찰의 수사 준비를 위해서 수사 소수 인원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요? 그거에 아까 검사님이 이렇게 물을 때 예라고 해서 제가 잠깐만. 묻는 거예요. 아니 제가 좀 재판관님 아니, 제가 한 말씀 아니 좀 끝난 다음에 아니, 하시죠. 그러시죠. 예, 예. 잠깐만요. 일단은 좀 예. 진행 쭉 하시고 이따가 또 기회 그러니까 드릴게요. 증인이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뭐가 확실한지. 제가요? 예. 그저쓴 사람은 저니까 제가 제일 잘 예. 알겠죠.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준비를 위해서 이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네요. 그거랑 똑같네요 지금.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건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건지 그거랑 똑같은데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준비를 위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라도 나중에 뭐 수사할 거에 대비해서 경찰의 소수 인원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방에 가신 거예요. 근데 각자 자기들 유리한 그 프레임으로 남이 써는 비밀 얘기를 해석하니까 다 지금 헷갈리는 거야, 다 지금요. 재판장님 제가 예, 한 예. 말씀 이제 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특검보님 제가- 얘기. 그러니까 아까 아니, 제가 아니, 저희도 질문 반드시 아니 아, 예. 제가- 잠깐만요. 그럼 아까 잠깐. 제가 질문한 사람이었고 제가 질문 취지가 지금 여인영 그 마이크 좀 전 사령관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대로 이해를 제 질문을 그대로 이해를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예라고 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의 소수 인원에 대한 위치 확인 요청을 한 거고 수사 준비를 위해서는 당시에 뭐 합수부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소수 인원에 대한 위치 확인 요청과 연결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증인도 그 정도 선에서 받아들이셨고 그 정도 의미에서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적었다라고 해서 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구를 가지고 또 자꾸 이렇게 비틀면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증인이 또 이 메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니 이거 비튼 것이 아니고 민감한 반응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일단 네. 특검보님 말씀은 녹취선에 남겨놓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거기까지 네, 하시고. 그게 지금 증인이 똑같은 취지로 답을 하신 겁니다. 네. 그게 메모만 보시면은 막 하시는 것 같아. 예, 예. 다 계속 하실까요? 예, 윤갑은 변호사입니다. 지금 방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비튼 메모를 비튼 것이 아니고 경찰의 수사 준비를 위해서 하는 건 명확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지금 증인이 방금 한 말을 해석하면 수사 준비를 위해서 경찰의 소수 인원에 대한 위치 확인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겁니까?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아마 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문구대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해석은 다르죠. 예. 아, 예, 그 어차피 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이니까 제가 보기에 이 이상 뭐 더 하시는 말씀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하시죠. 예, 다른 점. 재판장님 예. 이런 식으로 제 메모가 이렇게 지금 왜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각자 보는 사람이 자기 유리하게 다 해석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정말 곤혹스럽고 그래서 제가 재판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메모 얘기만 나오면 제가 조금 손이 올라가는 게 지금 것 저 같아요. 대표적인 모습을 보셨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예, 거의 다 끝나가니까 더 물어보실 거. 아까 송진호 변호사님이 뭐 손 드셨던 것 같은데. 아, 예, 예. 예, 예, 송진호 변호사님. 예,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 강호필 지작사령관이 언제 부임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날짜는 잘 기억 안 납니다. 날짜 말고 대략적으로 그러면 몇 월 달인지를 기억하십니까? 뭐 10월, 11월 뭐 예, 2024년 10월, 11월 고경에 아마 지작사령관 되신 걸로 알고 계시죠? 네. 그 증인의 그 메모에 보면 뭐 강호필 사례, 강호 사례라고 해서 약간 뭐 지작사령관은 그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약간 뭐 생각을 쓰신 거 맞습니까? 지작사령관을 신뢰할 수 없다고요? 예, 예. 그렇게 쓰신 겁니까? 아, 이것도 정말 그 변호사님도 제 비밀 일기장을 보시고 또 그냥 멋대로 해석을 하시네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보입니까? 저는 그런 의도로 쓴 게 전혀 아닌데요. 아, 예, 예. 예, 그런 취지는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아닙니다. 전혀 그런 취지 아닙니다. 예. 만약에 혹시라도 뭐 그런 취지였다면 지작사령관이 전군의 전투력의 70%를 가지고 있는데 강호필 사령관을 지작사령관에 2024년 10월달 11월 경에 임명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것은 뭐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제가 아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오해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강호필 대장이 지작사령관에 임명된 무슨 그 경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임 지작사령관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교체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사실관계지. 뭐 강호필 대장이 지작사령관을 뭐 갔는지 그건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 다 되셨어요. 이제 그럼 피고인 이제 직접 물어보시죠. 예. 관련된 걸 하나. 예. 이경원 변호사님 먼저 그럼 예. 변호사님들이 먼저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죠. 네, 그 증인 비상계엄 선포 무렵에 그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그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는 실제로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그 화상회의에서 있었던 장관 발언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아셨던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그게 제가 좀 기억이 불분명한데요. 그 뭐 한참 뒤에 알았을 것 같지는 않고 그 뭐 바로 또 직후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하여튼간에 중요한 사실관계는 그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을 못했고 그때 거기서 장관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는 나중에 전해 들었다.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뭐 언제 들었다 이런 것까지는 잘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이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에 이제 뭐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증인은 뭐 사복을 입고 가셨던 것으로 기억하시는지 아니면 군복을 사복 입었습니다. 사복 입고 가셨고 네. 당시 메뉴는 기억을 하십니까? 메뉴요? 예. 정확히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러면은 그때 저녁 식사 전후로 혹시 티타임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무슨 티타임이요? 그러니까 그 국방부 장관하고 사령관들 사이에 따로 차담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너무 오래됐습니다. 사실 정확히 잘 기억 안 납니다. 저는. 네. 증인 그러면은 그 국군의 날 때 그 저녁 식사할 때 증인은 언제쯤 도착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행사 끝나고 갔으니까 저녁 때쯤 아니었겠습니까? 저녁이라는 게 네. 뭐 대략적으로라도 시간은 기억하시지 못하십니까? 늦은 시간이었나요? 아니 늦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조금 아니죠. 행사 끝나고 그러고 갔으니까 이른 저녁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 피고인 이제 물어보시죠. 그 증인 마이크만 조금 가까이 좀 해주십시오. 지금 증인 그 일반 이적죄 공소장 받아 보셨죠? 네,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송진호 변호사 가 언급한 강호필 대장 관련된 얘기가 거기 좀 나오죠 공소장. 봤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증인은 이제 이 전시 교전 이럴 때 육군 30만이 지금 당장 전투하고 해야지 계엄군이 돼서 그 질서 유지할 상황이 안 된다고 늘 몇 차례 여기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 뭐 나도 공감이고 나도 이 법정에서도 내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예? 전시 교전 상황에서는 막상 계엄 못한다. 군인이 전투해야지 언제 계엄군이 되느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안정화될 때 하는 거다. 6.25 때도 그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증인 생각하고 공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증인이 얘기하는 어떤 이 계엄이 훈련도 안 돼 있고 뭐 이래서 참 이런 계엄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어찌됐든 상당한 숫자의 계엄군이 투입이 되는 그런 계엄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소수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계엄군이 좀 어느 뭐 10,000명, 20,000명 또는 뭐 합참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은 이런 전시가 아닌 경우에 계엄인 경우에는 뭐 한 6, 7개 사단 뭐 이런 정도의 이 계엄이라는 거는 우리 군이 지금 훈련도 안 돼 있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제 그렇죠? 생각은 네. 뭐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 기본적인 군인으로서 30년, 40년 군대 생활한 사람 군인으로서 생각은 전시든 평시든 지금 저희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계엄을 군이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뭐 네. 공감입니다. 네. 그리고
그 결국은 이제 많은 숫자의 군이 투입되는 그런 계엄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가 취지에 그냥 쉽게 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 사유나 이런 거보다 네. 하여튼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 일반 이적죄 그 공소장에 등장하는 그 강 대장에 관련된 부분이나 내가 뭐 저 증인의 메모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묻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 합참 차장이든 이제 그때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진하면서 일지작사령관 갔는지 대장에서 대장으로 보직 이동했는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합참 차장하고 일지작사령관이라는 거는 그래도 상당히 다르잖아요, 위상이. 네. 그죠? 네. 합참 차장은 그냥 본부장의 합참 의장의 저 참모에 불과하지만 이 저 제1지작사령관이라는 거는 옛날로 말하면 1군 사령관과 3군 사령관을 합친 육군 전력의 한 70%를 휘하에 관장하는 요직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저 손식 장군이 저 일지작사령관 하던 손식 장군이 이제 건강이 좋지를 않아서 이제 저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직무대리로 보냅니다. 손식 저 일지작사령관이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이제 내가 대통령 주치의까지 대줘가면서 이제 직무대리로 합참 차장을 보내다가 도저히 저 다시 복귀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해서 이제 본발령을 내요. 그런데 자, 지금 저 증인이 읽어보신 일반 이적죄의 그 공소장이나 또는 이 메모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정무적으로나 저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장관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대통령의 이런 그 시국에 관한 어떤 관점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맞잖아요. 강호필 대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건 맞죠. 네. 그거는 뭐 방첩사령관이니까 어느 정도는 저 알았을 것 같고 그런데 이 강호필 대장을 계엄 전에 육군 병력의 70%를 관할하는 제1지작사령관으로 내가 국방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보낸다고.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의미는 그야말로 그런 어떤 상황이 돼서 만약에 계엄을 한다 하더라도 증인이 걱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대규모 병력이 투입되는 그런 거는 아예 안중에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뭐 대통령이나 장관의 시국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생각 갖는 사람을 육군 전력의 70%를 관장하는 제1지작사령관에 발령된다는 거는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상식적으로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지작사령관으로 보내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합참 차장으로서의 어떤 군 경력을 인정을 해서 그냥 전문가로서 보낸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국가 비상 사태 선포라든가 이런 게 되더라도 증인이 걱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대규모 어떤 군 투입이라는 거를 상정을 했으면 대통령이나 장관의 시국관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게 벌써 문제가 됐었잖아요. 공소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사람을 직무대리 발령을 냈다가 나중에 본발령을 내고 이렇게 계엄 전에 할 리는 만무한 거 아니겠냐 하는 거를 증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작사령관을 국군 통수권자가 임명하실 때는 네. 뭐 신뢰해서 임명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라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쌍방 뭐 더 물어보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그만해 한두 개만. 예, 조재철 검사님. 예, 증인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증인은 그 지난길 증인 신문 때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하시면서 수사관 100명 등 요청을 하셨을 때 조지호 청장이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 안 나신다고 증언하셨는데 맞으시죠? 맞습니까? 그 조지호 변호사 오셨을 때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증언했나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증언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뭐 기록대로 됐을 겁니다. 예. 예. 그럼 증인은 이제 군사법원에서 증인신문 당시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예 정도의 답을 하였다고 증언을 하셨었는데 조지호 청장이 그럼 그 정도의 말을 한 겁니까? 군사법원에서 공판할 때 증언한 그 내용이 맞을 겁니다. 그냥 뭐 그 정도 들은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조지호 청장이 증인께 거절 의사를 표시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던 것이죠. 그게 뭐 거절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냥 그걸 뭐 지금 와서 제가 증인으로서 뭘 또 평가를 해서 추정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수사관 100명 요청하고 정치인 위치 추적 2가지 요청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 각각 다 비슷한 반응이었던 건가요? 조지호 청장님이요? 예. 그냥 그 정도입니다. 예 정도. 예, 어떤 무슨 뭐 적극성이다 아니다 이런 거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쌍방 뭐 더 물어보실 거 없으시죠? 아유, 저 장시간 2번에 걸쳐서 증언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재판부에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신분증 저희가 돌려드린 거 꼭 확인하시고요. 예, 우리 군사경찰분들도 고생하셨어요. 예. 예, 나가신 거 확인하고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진행할 때 특검 의견서 28, 29 지난 기일에 제출하신 거 진술을 미처 안 했는데 그 부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의견서 28, 29. 특별한 내용은 뭐 내용 중에 다 있으니까 재판부에서 확인해 보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면 되겠죠. 예. 정리를 빨리 하려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8, 29 진술한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정리를 빨리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일단 여인영 증인 증인신문 후에 저희 보류했던 증인에 대한 증거 의견을 좀 밝히겠다고 보류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나승민 진성용 진술에 대해서는 동의하되 입증 취지 부인하고 위법 수집 증거 주장 등은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나승민 진성용은 그러면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송재영 진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동의를 했는데 번이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하고 마찬가지로 위법 수집 증거 주장 등은 유지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참여관님이 좀 확인을 해주신 부분인데 저희 변호인 의견서 43에 80번, 85번의 최승리 진술 관련해서 지금 거기 의견서에는 공수처 기록 2830번으로 돼 있는데 2880번의 오기여서 그 2880번으로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관님 요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당 그 번호 여기 지금 부동의하는 번호도 저희가 그냥 이대로 따가지고 번의해서 동의한 걸로 정리를 할 텐데 혹시 빠진 게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송재형, 나승민, 진성용에 대해서는 모두 번의해서 동의하고 해당 번호는 제가 일일이 부르진 않겠습니다. 그 43번 의견서에 62번 그리고 76번, 77번 그 항목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고 증거 번호는 그냥 저희가 알아서 정리합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대우에 대해서는 부동의 유지하시는 걸로, 그리고 송재영에 대해서는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 정리하고 바로 다음 증인. 재판장님 김호식 증인 신문하기 전에 김홍일 변호사, 배보임 변호사, 송재로 변호사는 좀 퇴정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내일 재판이 또 있어서. 예, 아우 저희도 날마다 재판이에요. 예, 나가시는 거 확인하고 바로 저 증인 들어오시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사과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저 3시에 오시라고 했는데 어렵게 아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불출석 사유서 내셨는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이왕 나오신 김에 저 진행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2시간 넘게 기다리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진행을 좀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넓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녹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피고인 신분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선서하고 지금 증언하실 거죠? 예. 선서하고 증언하시는데 만약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증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잠깐 오른손 드시고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김봉식.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예, 쌍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상 조금 저 준비해 오신 것보다는 조금 압축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가급적 오늘 좀 끝낼 수 있게요. 예, 어느 검사님이 하시겠어요? 네, 서성광 검사. 예,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신문상 변호인들 다 받아보셨죠? 예. 네, 청자님 그 월요일 날 다른 재판에서 증언하셨는데 또 오늘 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원래 다른 재판이어서 뭐 다 물어봐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재판에서 일단 증언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저희가 오늘 좀 축약해서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14번까지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워낙에 이제 공범인 관계로 아예 지금 기소까지 돼 있으신 분이라서 이 부분 진정 성립 자체는 다 인정하시는 걸로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어차피 지금 공범인 피의자여서 증거 능력을 얻기는 힘들 것 같은데 결국 진정 성립만 지금 확인하시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4번, 13번은 녹음 파일인데 이 부분도 어떠신지 지금 잠깐만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은 간략하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정 성립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그 CD 부분은 어떠신지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부동의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부동의는 그대로 유지하시되 형식적 진정 성립. 예, 맞습니다. 예, 형식적 진정 성립은 인정하고 그 녹음 파일에 대해서 뭐 동의는 뭐 진정 성립 부분은 동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1번서부터 네, 재판자님 조서는 그 형식적 진정 성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뭐 지금 공범인 피의자 조서이기 때문에 실질적 진정 성립까지 인정을 하고 내용 부인한다고 보통 정리가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실질적 진정 성립까지 부인한다면 저희가 실질적 진정 성립까지는 제시하고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부분까지. 예, 알겠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했냐가 아니라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실질적 진정 성립까지 확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네, 맞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는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변호사님께서 이제 예. 뭐 형식적 진정 성립까지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대로 기재가 됐다까지. 예, 거기까지 인정하겠습니다. 예.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워낙 시간이 늦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 부분은 뭐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이게 아예 지금 피고인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실질적 진정 성립은 13번까지 12번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13번 14번에 대해서 본인의 통화 내역 부분, 본인의 말대로 녹음되어 있고 본인이 그렇게 대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1번서부터 12번까지는 이 부분은 어차피 저 공범인 지금 상황이라서 아마 기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의견서 보고 일단 보류를 해놓지만 결국에 기각될 거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번, 14번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종전 의견과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번, 14번은 증거로 채택하고요. 증인 진술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실까요? 네, 진정 성립 부분은 정리된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된 증인 신문 사항 신문하겠습니다. 15항부터 17항까지 가지 번호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8항 여쭙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19시 20분경 그 삼청동 안가 모임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19시 20분경 증인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이하 삼청동 안가라고만 약칭해서 여쭙겠습니다.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난 사실이 있으시죠? 예. 18-1 이 가지번호 생략하겠습니다. 19항 바로 묻겠습니다. 그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면서 증인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군이 국회에 출동할 것이니 경찰이 계엄군과 함께 국회 통제를 잘 해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형사재판 진행 중 관계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추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증인께서는 그 검찰에서 조사 받으셨을 때 진술하신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진술하실 수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삼청동 안가 모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수십 차례 남발되고 있고 정부 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증인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을 나갈 것인데 많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것이다.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 이런 말을 한 사실도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께서는 2025년 2월 13일 헌법재판소 2024 헌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셔서 증언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하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하기 어려우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때도 그 통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2항입니다. 그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하셨다는 발언에 관한 증인의 검찰 진술 내용, 그리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읽은 담화문의 맥락과 취지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무원에 대한 다수 탄핵을 시도하고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의견에 반대하는 국회, 특히 당시 야당을 반국가 세력 내지 종북 좌파 세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도 당시 그와 같이 이해하신 거 맞습니까? 그 당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증언 답변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네. 20항 생략하겠습니다. 21항 바라묻겠습니다. 그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을 듣고 증인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어떤 말과 어떤 반응을 하였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주로 듣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추가해서 좀 더 확실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들으셨는데 현장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취지의 말이나 의견을 냈던 적은 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22항 묻겠습니다. 그 삼청동 안가에서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동석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A4 크기의 계엄 관련 문건, 이하 문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문건을 각각 건네받은 사실도 있으시죠? 예. 21-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2-2항입니다. 문건에 비상계엄 이후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와 시간이 기재되어 있던 것은 맞습니까? 시간과 장소 같은 것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 시간과 장소가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와 시간으로 증인께서 이해하셨던 것은 맞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 그렇게 이해한 건 아니고 시간이 좀 나중에 지나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22-3항입니다. 당시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로 몇 군데가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예.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문건에 2024년 12월 3일 22시경 국회, 23시경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24시 MBC, JT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김어준 운영 언론사 등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특정 언론사 5곳을 각 봉쇄한다라는 취지의 시간과 장소가 순차 기재되어 있는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제일 앞부분 2200 국회 부분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22-5항입니다. 이건 제시하면서 좀 여쭙겠습니다. 네, 22-5항입니다. 증인께서 피고인 추가 증거 순번 180번이야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조서 제8차 김복식 중 이제 해당 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2025년 2월 13일 헌법재판소 2024 헌나 제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제8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셔서 증언하시면서요. A4 문건에 2200 국회 외에도 다른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고 이후 언론 보도를 보면서 MBC 여론조사 꽃도 적혀 있었다는 기억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예. 32쪽, 33쪽, 35쪽, 54쪽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답변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 요거 하나만 확인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변호인들 요 증거 순번 180번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조서에 대해서 부동의 의견이시거든요. 근데 요건 뭐 부동의하시는 취지는 뭔가요? 일전에도 다른 증인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재전문 진술이나 뭐 증거 능력 없는 전문 진술 등도 증거로 포함되는 그러니까 그런 취지신 거죠? 그 부분을 좀 재판부에서 경각심을 가져달라 그런 취지신 거죠? 예, 그래서 180번은 증거로 채택합니다. 예, 헌재 증인신문 조서 180번 여기는 증거로 채택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계속하시죠. 네, 23항입니다. 그 증인께서는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건네받은 문건에 MBC 여론조사꽃 등의 그 장소가 적혀 있다는 것을 보셨다는 건데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그 계엄군뿐만 아니라 소방청, 경찰이 단전 단수를 하는 방식으로 언론사를 봉쇄할 예정이다라는 말은 듣지 못하셨습니까? 예. 그런 걸 듣지를 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기억이 없으신 겁니까?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여론조사 꽃의 경우에는 실제 특전사 병력이 출동한 사실은 있지만 MBC의 경우에는 군병력이 출동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MBC의 경우에는 계엄군 출동과 관련된 지시나 내용이 아니라 단전 단수 조치와 관련된 지시나 내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 예, 저는 단전 단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24항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문건을 건넨 전으로 증인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군에서 출동할 텐데 경찰에서 잘 협조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증언 거부하신다는 취지신 것이죠? 예. 네, 25항 묻겠습니다.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이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상민 전 장관과 연락하거나 이상민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까? 그런 기억도 없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건넨 문건은 결국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후속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 특히 계엄군과의 협조 사항을 기재했던 한 문건은 맞습니까? 특별히 그런 인식을 못하였습니다. 27, 28항 생략하겠습니다. 29항입니다. 증인께서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건네받은 문건을 12월 3일 좀 바꿔서 묻겠습니다. 12월 3일 저녁에 서울경찰청 집무실에 복귀한 이후 곧바로 세절기에 파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30-1항 묻겠습니다. 바로 묻겠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이후 증인은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은 금지하고 이후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의 국회 경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지시를 하셨는데요. 삼청동 한가에서 이와 같이 민간인과 계엄군의 국회 선별 출입 방식의 통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눈 것은 아닙니까?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31항입니다. 2024년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저녁경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의 비아폰으로 전화를 해서 대통령님께서 청장님이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하십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하십시오.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때가 김용현 전 장관이 비아폰으로 증인에게 처음으로 전화해서 통화했던 때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실제 12월 3일에 있었던 삼청동 안가 모임 예정이라든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는 어떤 언지를 받지는 못했습니까? 예, 전혀 없었습니다. 32항입니다. 삼청동 안가 모임 이후 증인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경찰청장의 관용차를 이용해서 이동하셨죠? 예. 가지번호 생략하고 33항 바로 여쭙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19시 40분경 증인은 경찰청장 관용차 안에서 서울경찰청 경비업무 책임자인 주진우 경비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야간 근무 경찰대 기동대 현황을 물어본 사실이 있으시죠? 당시 주진우 부장한테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구체적인 차 안에서 구체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은 걸로 기억됩니다. 31-1항 묻겠습니다. 그 증인은 비상계엄이 실제 선포될 수도 있으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한 국회 통제를 위한 투입 가능한 국회 인근을 포함한 서울 시내 야간 기동대 가용 현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주진우 경비부장에게 전화한 것은 맞습니까? 야간의 경비 경력, 야간 기동대 근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동기가 결국에는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을 만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선포할 수도 있다. 국회 통제를 잘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주진우 경비부장에게 그런 현황을 파악한 것이 아니냐고 여쭙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당시에는 그 계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의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꼭 계엄을 전제로 두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33-2항 묻겠습니다. 그 증인이 서울경찰청 사무실로 복귀하여 비상계엄 사항을 대비한 국회 인근 야간 기동대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는 것을 그 삼청동 안가에서 서울경찰청으로 복귀하던 조지호 경찰청장 관용차 안에서 조지호 청장에게도 알려주어서 조지호 청장도 이를 알고 있었죠. 그 부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34항) 여쭙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19시 50분경 서울경찰청 집무실 복귀 후 증인은 주진우 경비부장,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으로부터 국회 쪽 투입이 가능한 야간 기동대에 관해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년이라고 약칭했습니다. 철야 집회 대비를 위한 기동대 4개, 27, 45, 71, 87 기동대, 당일 철야 근무 예정인 여의도 타격대 1개, 56 기동대, 국회 1, 2문 쪽 기본 배치되는 부대입니다. 이 등 총 5개 기동대가 국회 부근에 근무하고 그 외에 광화문 타격대, 용산 타격대 등이 철야 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으시죠? 예. 그 증인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 2024년 12월 3일 20시 07분경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 통화에서 증인이 파악한 국회 쪽 투입이 가능한 야간 기동대 현황을 보고한 것은 맞습니까? 예,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35항 묻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에서 20시 32분경 사이에 증인은 주진우 경비부장을 통해서
당일 철야 근무 중인 광화문 타격대 34기동대입니다. 광화문 타격대가 국회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주진우에게 광화문 타격대를 승차 대기시켜서 국회 쪽으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라, 이런 지시를 한 사실은 있으시죠? 예. 예, 36항부터 37항까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38항 바로 여쭙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경을 기준으로 여쭙겠습니다. 22시경을 기준으로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 출입을 통제할 경찰 기동대 6개의 준비를 마쳤던 것은 맞으시죠? 준비를 마쳤다는 표현은 조금 더 죄송합니다. 준비를 마쳤다는 표현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 저는 야간에 근무 가능한 기동대 경력을 확인했을 따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9항 여쭙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1시 50분경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비아폰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셨는데요. 이 통화에서 증인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이 늦어질 것 같으나 경찰에서는 그대로 대비를 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으시죠? 예,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통화를 마친 후 곧바로 증인은 주진우 경비부장에게 전화해서 광화문 타격대의 국회 인근 승차 대기 여부, 그리고 복장 상태, 나머지 기동대 대기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주진우 경비부장에게 아마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하는데 나중에 나오면 그때 움직이면 될 거야 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39-2항 생략하겠습니다. 41항 바로 묻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마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경 증인은 주진우 경비부장에게 전화해서 기동대원들의 복장 및 대기 상황, 경력 배치 현황 등을 확인한 다음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경찰 기동대 배치를 지시한 사실이 있으시죠? 몇 시경? 22시 30분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42항 바로 묻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38초경입니다. 증인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부, 이하 수방사라고 약칭하겠습니다. 수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약 50초간 통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셨나요? 계엄이 선포되어서 수방사 군인들도 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단순히 수방사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한다, 이 사실만 알려주고 다른 특별한 대화를 한 기억은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통화에서 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수방사 군인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찰이 좀 협조해달라, 이런 취지의 부탁을 하던가요? 처음 온 전화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42-2항 묻겠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제 수방사 군인들도 국회로 출동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 수방사 소속 군인들이 국회에서 어떤 임무를 할 것이라고도 설명은 했었습니까? 아니,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 12월 3일 22시 31분 20초경, 그러니까 증인은 이진우 수방사령관과의 전화통화를 마친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약 24초간 통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이 23초간의 통화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 직전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하셨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그 기동대 배치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까 현실화되었으니까 기동대를 국회 쪽에 배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때 그 수방사 계엄군도 국회로 온답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기억이 잘 구체적으로 다 나지는 않습니다. 43-1항 묻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과 통화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증인으로부터 뭐 국회에 경력 배치가 끝났다, 뭐 이런
보고를 받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때가 배치를 하는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배치를 하겠다 하니까 알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44항 여쭙겠습니다. 이건 뭐 지난 그 다른 재판에서 여쭤봤었던 건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경호처 비합헌 통화 내역에 의하면 그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 중이던 12월 3일 22시 32분 18초경에 그 증인의 비합헌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요. 22시 32분 26초, 그러니까 8초 후에 증인께서 전화를 받고 약 20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요. 혹시 어떤 통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김용현 장관님으로부터는 그 계엄 선포 전에 계엄 당일 날은 계엄 선포 전에 전화 받은 그 기억밖에는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제 검찰 수사 이후에 이제 경호처 비합헌 통화 내역이 확보되면서 이제 증인과 김용현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이 확인돼서 여쭤보는데요. 기억이 없으시다 이 말씀인 건가요? 네. 이 시각을 보면 이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제 증인이 경력을 국회에 배치하던 상황인데요. 그 삼청동 안가에서 지시한 대로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 뭐 국회를 전면 차단해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통화는 아니었습니까? 그 전화 김 장관님부터 전화 받은 기억 자체가 지금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생략하고 47항 바로 여쭙겠습니다. 그 경호처 비하 통화 내역에 의하면 12월 3일 22시 43분 그러니까 14초경 증인의 비하폰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를 걸었고요. 증인께서는 22시 43분 24초경 10초 후에 전화를 받아서 약 51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요. 이때도 어떤 통화를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 두 번의 통화가 사실 기억이 없습니다. 예, 제가 뭐 그 비합헌 내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님 전화 오신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김용현 장관님 전화는 제가 그 계엄 선포 전에 받았던 그 부분만 기억이 선명하고 그 나머지 부분도 지금 검사님 말씀하신 시간대가 과연 그 시간대 뭐가 있었나 이런 걸 제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기억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8항 바로 여쭙겠습니다. 그 12월 3일 22시 35분경 증인의 지시에 따라 국회 외곽에서는 이미 국회 1, 2문에 배치되어 있던 56기동대를 비롯한 6개의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각각 배치되었고요. 국회 내부에서는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이 배치가 시작되어서 22시 45분경 그 배치가 완료된 것은 맞죠? 정확한 시간은 제가 알지 못하고 정확한 시간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45분경 증인께서는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로 국회 내외곽의 6개 경찰 기동대에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들이 배치 완료되었다. 이런 취지의 사실을 보고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몇 분입니까? 22시 45분입니다. 그럼 47분 전이니까 그때는 조지호 청장께서 전화가 오셨던 걸로 오셔서 그런 상황을 물으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혹시 조지호 경찰청장님과 어떤 대화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제 비상 상황이 되었으니까 어떤 그 배치했던 그 국회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라는 그런 내용이 말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국회 안전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기억하신다 그런 말씀.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마이크 가까이 대고 좀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속기를 해야 되는데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그렇게요.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시죠. 그럼 이 대화에서 증인께서는 그래도 이제 국회에 이제 이미 경찰 기동대 배치가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조지호 경찰청장에 보고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오갔고 그 자리에서 국회의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그 서로 동의가 된 것은 맞습니까? 네,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49-2항 3항 생략하고 49-4항 묻겠습니다. 그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이 22시 45분경 통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의견이 모아졌던 국회 출입 전면 차단의 의미는 국회의원까지 포함한 국회 출입을 시도하는 모든 민간인의 출입을 차단한다는 의미가 맞았습니까? 당시에는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고 했기 때문에 또 우리 경비 매뉴얼상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안전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좀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진공 조치를 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방금 그 증인께서 진공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이렇게 안전하게 수비해야 될 때 그 공간을 비워두는 그런 개념을 말씀드린 거예요. 통상 진공이라 그러면 그 외부에서 그 시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전면 차단하고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까? 일단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외부에서 들어가는 예. 모든 그 인원에 대해서 차단하는 것이 이제 진공 상태를 만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49-5항입니다. 그 22시 45분경 통화를 계속 여쭙니다. 이 통화에서 조지호 청장과 계엄군의 국회 출입에 관해서 뭐 협조하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얘기한 기억이 없습니다. 네, 50항 생략하고요. 51항 여쭙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47분경부터 23시 06분경까지 서울경찰청 이제 무전망을 기준으로 이제 시간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 증인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서 경력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 이하 이제 1차 국회 봉쇄라고 저희가 부르겠습니다. 저희 특검 측에서는요. 1차 국회 봉쇄를 하였는데 그것은 맞지요? 예. 예, 가지번호 52항과 가지번호 생략하고 53항 바로 여쭈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55분경입니다. 그 국회경비대장 목현태와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박주연이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박주연 과장이 목현태 대장에게 국회의장 의원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 이런 지시를도 했는데요. 이것 또한 증인의 1차 국회 출입 차단 지시에 의한 결과가 맞습니까? 당시 제가 국회의장님 동선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54항입니다. 12월 3일 23시 07분경부터 있었던 이제 국회의원 등 일시 출입 허용 관련해서 여쭈겠습니다. 12월 3일 23시 07분경부터 23시 37분경까지 국회의원, 국회 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국회 출입이 일시 허용된 사실이 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도 동의하거나 승인한 내용이었나요? 예, 제가 그 전에 전화로 건의를 드렸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5항과 가지번호 생략하고 56항 바로 여쭈겠습니다. 그 경호처 비합헌 통화 내역에 따르면요. 12월 3일 23시 11분 52초경 증인의 비합헌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를 하였고요. 증인께서는 23시 11분 56초경 그러니까 4초 후에 전화를 받으신 후 약 1분 21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어떤 통화를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 부분도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이 통화한 시각이 증인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결정에 따라 국회에 국회의원 출입이 일시 허용된 시기였거든요. 이때 혹시 김용현 전 장관이 경찰이 국회 봉쇄를 일시 해제한 것과 관련해서 상황을 파악하거나 무슨 일이냐라는 식으로 항의를 하거나 다시 국회 출입을 재차단하라 이런 내용의 대화를 했고 증인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일시 허용했던
이유에 대해서 혹시 뭐 해명하는 그런 통화가 아니었나요? 그 부분이 기억이 사실 전혀 지금 없습니다. 57항 묻겠습니다. 그 12월 3일 23시 37분경부터 이제 포고령 발령 이후 이제 국회 출입 재차단했던 것과 여쭙겠습니다. 12월 3일 23시 37분경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단 최창복은 서울청 무전망을 통해서 국회 출입문에 위치한 각 기동대 기지관 등에게 각 출입문 현 시각부터 재차 통제,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부 통제라는 무전 지시를 하였는데요. 이 역시 증인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결정에 따라 국회 출입 전면 재차단, 2차 국회 봉쇄라고 약칭하겠습니다. 그 2차 국회 봉쇄 지시가 하달된 것은 맞지요? 예. 12월 3일 23시 54분경 증인께서도 서울청 무전망을 직접 잡으시고 서울경찰청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 정치활동을 그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 시간부로 국회 내에서 출입하는 국회의원 등 보좌관,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를 하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로 재차 2차 국회 봉쇄 지시를 직접 하시기도 하셨죠. 예. 58항 바로 여쭙겠습니다. 그 경호처 비합본 통화 내역에 의하면 12월 3일 23시 28분 20초경 증인의 비합폰으로 김영현 전 장관이 전화를 하였고요. 증인은 23시 28분 36초경, 그러니까 전화가 울린 지 한 16초가 지난 시점에 전화를 받으셔서 약 38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한지 기억이 나십니까? 몇 시경이라고 하셨습니까? 23시 28분경입니다. 없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통화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이 통화를 한 시점은 포고령이 발령된 이후거든요. 이 통화에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이 발령되었으니까 포고령에 따라서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정치 활동을 하려는 국회 출입을 재차단해라, 이런 지시를 요청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정말 그 김용현 장관님으로부터 그렇게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는지 이번에 검사님 말씀하시면서 지금 처음 인지하게 된대요. 네. 제 기억에는 정말 그 계엄 선포되기 전에 한번 전화하셨다는 그것만 지금까지 남아있. 이 통화도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인 거죠? 예. 네. 최근에 많은 전화를 받고 무전하고 이런 그런 것과 좀 연관이 있는지, 사실 그 이후에 제가 제 지인들한테 제가 전화했는 것도 제가 지금 제 지인들은 다 기억하는데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또 들었고, 제가 주재한 공식적인 회의에서도 제가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참석했던 직원들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알았는데, 그 당시에 한 3시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58-2항 3항은 생략하고 이제 제가 추가로 그냥 하나 여쭙게요. 그 증인께서는 2차 국회 봉쇄 지시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헌재든 검찰 수사 단계에서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그 서울청으로부터 그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 본청의 지시입니다. 국회를 재차단하랍니다라는 그 보고도 받았고, 증인께서 직접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포고령이 발령되었으니 국회 출입을 재차단하세요라는 말도 듣고 이제 국회를 재차단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이런 말을 전달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들으신 적은 없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 59항 60항 61항 생략하겠습니다. 가지번호 포함해서 다 생략하겠습니다. 62항입니다. 그 2025년 11월 24일 이번 주 월요일이시죠. 그 피고인 이상민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증언하셨죠.
예. 그 재판 그 증언 과정에서 그 기동대 경력 증언 지시와 관련해서 이렇게 증언하셨는데요. 제가 증인께서 12월 3일 23시경 그 무렵에 그 기동대 경력 증언 지시를 하였는데 그 무렵 조지호 경찰청장께도 경력 증언 관련 보고를 하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뭐 승인하셨다. 이런 취지로 증언하셨는데 그 증언 내용이 사실이 맞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네네. 예. 경력 증언도 증인께서 혼자 임의로 그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고 경력 증언 지시를 하셨다는 증언인데 그것이 맞다는 거죠? 예,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하고 있을 때로 기억합니다. 우리 경비 안전계장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하고 난 이후에 기동 단장들에게 이제 전화를 돌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기동 단장들 총경급들에게 전화를 해서 국회와 또 용산 대통령실 쪽으로 이렇게 절반씩 나누어서 출동하게끔 그렇게 무전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63항, 64항, 65항 생략하겠습니다. 66항. 네, 이건 제시하면서 묻겠습니다. 네, 조지호 등 기록 순번 522번 통신 사실 확인 자료 김봉식 CD 중 이제 통화 내역 일부 발췌해서 제시하겠습니다. 그 비상계엄 직후 증인의 통화 내역인데요. 이거를 보시면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경부터 12월 4일 01시경까지 8회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요. 내역상은 이제 시트가 9개 있지만 그 12월 4일 01시 04초경은 이제 통화가 안 된 걸로 봐서 총 8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증인의 기억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인께서는 검찰 7, 8회 이제 피의자 신문을 받으실 때 12월 3일 23시 30분경부터 12월 4일 01시경까지 이진우 수방사령관과의 한 6번의 통화는 계엄군의 국회 출입 협조를 위한 통화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셨는데 그 진술이 사실입니까? 예, 다시 한번. 그 23시 30분부터 예. 12월 4일 01시경까지의 이진우 수방사령과의 통화는 통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계엄군, 그 수방사 계엄군이 국회 출입을 하는데 좀 협조해 달라라는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협조 요청 관련 통화였다라고 이제 검찰 7, 8회 조사 때 말씀하셨는데 예. 그 진술이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예. 66-2항은 조금 바꿔서 묻겠습니다. 자, 증인과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그 12월 3일 첫 통화는 22시 30분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 통화가 23시 07분경이고요. 그 다음 통화가 23시 30분경입니다. 혹시 22시 30분이나 23시 07분경 이 통화에서는 뭐 수방사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협조해달라 이런 취지의 요청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저게 8차례이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인 통화 내용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첫 번째 전화에서는 본인들도 출동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 뭐 개별적으로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좀 국회로 들어갈 수 있게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7항 여쭙겠습니다. 이제 좀 압축해서 이게 그 증인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통화 내역과 서울경찰청 무전망 내용을 조금 비교해서 압축해서 여쭤볼게요. 12월 3일 23시 30분 그리고 23시 55분 그 다음에 00시 04분경 12월 4일 00시 04분 00시 32분경 증인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전화 통화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서울경찰청 무전망
내용을 보면 그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은 12월 3일 23시 31분 경에 계엄 관련 군인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계엄군은 신분 확인 후 국회에 진입하도록 하라라는 무전 지시를 한 것을 시작으로 12월 3일 23시 57분경, 12월 4일 00시 06분경, 12월 4일 00시 34분경, 즉 증인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통화를 마친 직후에 같은 취지로 수방사 소속 계엄군들을 국회로 진입시키라는 무전 지시를 계속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증인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입 협조 요청을 받고 증인께서 최창복을 통해서 계엄군의 국회 출입 협조 지시를 하다라는 것은 맞습니까? 수방사령관이 그런 협조 지시를 하셨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라는 지시를 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 횟수가 그 4차례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계엄군의 국회 출입 협조를 받았다는 사실과 증인이 최창복 계장을 통해서 수방사 계엄군의 국회 출입을 협조하라는 무전 지시를 하달했다는 이 사실, 이것에 대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사실은 있습니까? 구체적인 기억이 없습니다. 68항 생략하겠습니다. 69항 여쭈겠습니다. 이것도 증인께서 이제 수사를 다 마치신 이후에 이제 경호처 비합헌 통화 내역이 확인되면서 그 내역인데요. 여쭈겠습니다. 경호처 비합헌 통화 내역에 의하면 12월 4일 00시 03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비합헌으로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약 33초가 전화통화를 합니다. 혹시 이때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기억하는 건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비합헌 전화 오신 거는 계엄 다음 날 오후 그 한 번으로 제가 기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님 하는 게 대통령님인지 대통령인지 딱 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건 계엄 다음 날 오후에 제가 전화 오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용현 전 장관의 비합헌은 뭐 증인께서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비상계엄 당일 무렵에 그 대통령께서 비합헌을 전화를 했다면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맞습니다. 기억이 나실 법한데 그건 당연히 제가 기억을 12월 4일 00시 03분경에 뭐 전화가 왔는지조차 잘 기억이 안 나신다 이 말씀인 건가요? 맞습니다. 혹시 이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출입 차단이나 계엄군 출입 협조와 관련된 사항을 파악 점검하거나 또 그와 관련된 뭐 추가 지시를 한 것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화 사실 자체를 저는 지금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이 비합헌 통화 직후인 12월 4일 00시 04분경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약 52초간 통화를 하는데요.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고 수방사 계엄군의 국회 출입 협조 방법과 관련하여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대화한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진우 사령관과는 전체적으로 협조를 해달라. 자기들도 지금 혼잡해서 잘 그 진입을 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계속 통화를 주로 했던 걸로만 기억나고 또 저는 그게 현재도 우리도 뭐 이게 현재 그 혼잡해서 상황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일일이 우리가 다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적절하게 알아서 판단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으로만 기억합니다. 70항, 71항 생략하고 72항 여쭈겠습니다. 12월 4일 01시 45분경 서울경찰청 무정마을 통해서 이제 국회 출입 차단 해제 그 내용도 이제 여전히 민간인은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을 가진 사람만 이렇게 출입이 허용되는 그런 국회 출입 차단 해제 지시가 내려가는데 그 경위가 어떻습니까? 그 당시 01시경에 제가 서울시내 경찰서장 31명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회의실로 올라가서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그게 한 10분에서 한 15분간 정도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황센터로 내려왔을 때는 이제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현장 상황을 좀 판단해 보니까 아직 그 계엄군들이 그 국회 내에도 다수 있고 또 바깥에는 많은 시민들이 밀집해 있다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 이걸 해제하면은 어떤 충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더 제가 상황을 지켜보다가 군인들이 순차적으로 좀 빠진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또 참모들도 군인들이 빠지고는 있으니까 지금 좀 적절한 타이밍이 같다 또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1시 40분 좀 전에 30몇 분경에 제가 조조 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지금 계엄군들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좀 다시 국회를 해제하는 건 맞겠다고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해제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72의 사항만 여쭙고 주시면 마칠게요. 조금 전에 이제 증언하시기도 하셨는데 증인께서 이제 국회 차단 해제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보고를 했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조지호 경찰청장도 국회 출입을 해제하는 것에 동의하셨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주신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증인께 조금 죄송한데 예. 피고인이 식사를 조금 하셔야 돼가지고 조금 텀을 좀 둬서 계속 해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왕 나오신 김에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반대. 그러세요? 아니 저도 식사는 괜찮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저기 교도관님들은 턴 하실 수 있나요? 아 그래요? 교도관님들은 교대하셔가지고 식사하셔야 되죠. 그냥 일단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그럼 그냥 진행을 일단 할까요? 피고인 근데 식사는 하셔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주신 분이 좀 빨리 돼가지고 차라리 그냥 쭉 진행하는 게 지금 낫겠다는 재판부 의견이어가지고 잠깐만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만 좀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10분 정도만 그럼 잠깐 쉬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금 6시 13분인데 저희가 2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대신 분도 대신 빨리 좀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시죠? 네.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물어보실 시간을 안 드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예. 반대신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변호인께서 이제 준비하신 반대신문 사항을 주신문에서도 많이 생략한 만큼 그거에 맞춰서만 반대신문 일단 진행하시면 어떤가 해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많이 생략하면 또 제주신문을 요즘 새로운 전략이신 것 같은데 제주신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핵심은 거기에다가 뒷부분에다가 중심을 두시는 것 같아서 재반대신문 하시면 되니까. 예, 2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좀 쉬었다 갈게요.